부동산 책 읽기 합니다. 7. 상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상가는 지역별, 업종별로 투자 유형이 다르고 같은 건물이라도 층별로 수익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가 투자는 상가에 대한 전문 지식과 상가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방송인 박명수 씨 상가 투자. 방송인 박명수 씨는 2011년 부인 명의로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소재의 상가를 29억 원에 매입하였다. 매입 당시 건물은 낡고 허름한 데다 상권 형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낮은 수익률을 보았다. 그러나 스타벅스를 입점시키면서 투자금에 대비 연 8%의 높은 수익을 올리는 대박 상가로 재탄생하였다. 현재 이 상가의 시세는 50억 원에 육박해 2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낡고 허름한 상가라도 리모델링을 하거나 상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낡은 상가는 외관과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가치를 높이거나 대형 프랜차이즈를 입점시켜 상가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상가 2층의 가치를 높여라. 상가 1층과 2층의 매매 가격은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매출도 큰 차이가 난다. 1층 상가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비싸기 때문에 매입을 꺼리게 된다. 따라서 2층을 사서 1층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2층에 대형 카페를 운영 중인 김모 씨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1층 가게의 일부를 임차하여 2층으로 바로 연결된 계단을 만들었다. 그 결과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카페의 매출이 2배 이상 올랐다. 또한 모 은행 지점의 경우도 상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1층에서 2층 은행으로 바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면서 고객이 2배 이상 증가한 사례도 있다. 남들이 꺼리는 업종의 상가를 노려라. 상가는 업종이 다양하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다. 상가 업종은 식당, 술집, 제과점, 커피숍, 학원, 숙박업소, 약국, 병원, 유흥업소 등 다양하다. 그중 병원이나 학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업종이지만 유흥업소나 성인 오락실의 경우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미지가 좋지 않은 업종은 낙찰을 받더라도 동일 업종으로 응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상가 경매에 인기가 많은 업종이지만 물려 경쟁률이 치열하다. 역발상으로 남들이 꺼리는 업종의 상가를 골라 경매에 나서는 것도 요령이다. 남들이 꺼리는 업종의 경우 경쟁률이 낮고 낙찰 가격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물건을 낙찰받은 후 업종을 바꾸어 임대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컨셉 있는 지하상가에 투자하라. 지하상가는 사계절 영업이 가능하고 지하철과 연계되어 유동인구가 많아 매출이 높다. 지하상가는 차별성과 컨셉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고 투자 가치가 보장된다. 일본의 후쿠오카 덴진 지하상가처럼 컨셉이 있는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극장 컨셉으로 개발한 후쿠오카 덴진 지하상가. 후쿠오카 덴진 지하상가는 일본 구쇼 후쿠오카시 덴진 지하가 이정목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규슈 최대 변화가인 와타나베 도로 따라 지하철 덴진역과 덴진 미나미역까지 지하로 연결되어 있다. 덴진 지하상가 주변에는
상업시설, 호텔, 빌딩 등이 밀집되어 하루 40만 명이 통행하고 150여 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다. 지하상가 메인스트리트는 남북으로 590m, 폭 43m, 연면적 53,300제곱미터이다. 지하철 덴진역과 덴진 미나역으로 연결된 덴진 지하상가를 통해서 후쿠오카 도심 대부분 빌딩과 연결되어 있다. 덴진역 주변에는 이와다야 백화점, 미츠코시 백화점이 입지해 있다. 이곳은 극장을 컨셉으로 은은한 조명, 벽돌 구조, 석재 바닥으로 개발되었으며 후쿠오카 오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한번 다녀가는 명소이기도 하다. 덴진 지하상가의 구조. 덴진역에서 덴진 미나미역까지 도보 20분 거리의 긴 지하상가는 지하철 환승 구간인 동시에 쇼핑,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는 대형 쇼핑센터와 백화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상점들은 지하상가 양쪽으로 늘어서 있으며 상점의 동쪽과 서쪽 연결 통로와 역할을 하고 있다. 인근 빌딩 근무자와 백화점 손님들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입구를 많이 만든 것도 특징이다. 덴진 지하상가는 1번가에서 12번가로 구분되어 의류, 액세서리, 신발, 가방 등 패션 관련 점포가 많다. 그 외에 경량식 카페, 스시 등 식음 관련 점포도 많이 입점해 있어 쇼핑과 휴식이 동시에 가능하다. 150개의 점포와 함께 지하상가 전체를 극장 컨셉으로 꾸민 것이 특징이다. 점포와 좌석은 극장식의 무대 이미지로 구성하였고 상품과 점원은 극장 속의 소품과 조연이 되는 컨셉으로 만들어 손님들에게 재미와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남유럽풍의 고급스러운 고급스러운 석재 바닥의 도로와 당초 무늬 아치형 천장으로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배가하였다. 덴진 지하상가의 특징. 먼저 기존 지하상가를 극장 컨셉으로 리모델링하여 특성화시켜 집객력을 높였다. 극장 컨셉으로 디자인하여 차별화하고 남유럽풍의 석재 바닥으로 고급스럽게 꾸몄다. 은은한 조명을 통해 걷는 것만으로 럭셔리한 고급 분위기를 연출하여 일일 40만 명이 통행하고 후쿠오카 중심부 지하 명소로 재탄생하였다. 다음으로 지하철역을 최대로 활용하고 통로를 많이 만들었다. 주변 빌딩 근무자들과 내방객이 쉽게 지하상가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접근성을 높였다. 그리고 지하상가에서 편리하게 쇼핑과 휴식이 가능하게 하였다. 지하상가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쇼핑, 오락, 식사, 휴식 등을 가능하게 차별화하였다. 9. 분양형 호텔 제대로 알자. 몇 년 전 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호텔 부족으로 분양형 호텔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분양 당시 분양회사에서 제시한 수익률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액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분양형 호텔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분양형 호텔이란 호텔 객실을 분양한 후 객실의 운영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부동산 상품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개별 동기가 가능하고 소유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소액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하여 호텔 수익률의 10%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소액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 외국인 여행객이 급증하자 정부는
2013년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하면서 호텔 분양이 가능해졌다. 본래 호텔은 개별 분양이 불가능했으나 외국인 여행객 급증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을 타개하고자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 여행객 급감으로 분양형 호텔은 위기를 맞고 그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일단 분양이 끝나면 시행사는 떠나가고 위탁 운영사의 투자자 사이에 운영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수익률 보장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형 호텔 피해 사례. 첫째, 당초의 분양 광고와 달리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분양 광고에서는 5년 보장이라고 해놓고 계약서에는 1년만 보장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분양 광고에 5년 동안 10% 수익 보장이라고 해놓고 계약서에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1년 확정 수익이라고 써놓은 부동산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이다. 1년 후에는 수익률이 5%로 재계약을 강요하며 수익률이 급감한다. 새로운 위탁 운영사가 수익률을 후려치는 경우에는 사드 보복과 경기 침체 등을 핑계삼아 1년 계획이 끝나면 새로운 위탁 운영사가 들어와 재계약을 통해 수익률을 낮추는 경우이다.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오던 수익률이 지난 1년이 지나면 5%로 떨어지면서 5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난다. 셋째, 영업이 부진하여 수익금 배분을 못하는 경우다. 유명 호텔을 전면에 내세워 분양 광고를 하고 매년 투자금의 약 8% 수익 지급, 5년 뒤에 한매 등을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워커 발길이 뚝 끊기면서 영업이 되지 않아 수익률이 줄고 수익금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경우이다. 4장 임대사업 정보에 관심을 가져라. 주택임대로 연간 10억 원 넘게 버는 고소득 주택임대사업가가 전국에 84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1년에 평균 22억 원 이상의 임대 소득을 올리고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임대사업을 꿈꿔라. 임대소득의 과세유예로 소형 주택 인기. 2017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다세대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가 유예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유예로 임대사업에 투자자금 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1가구 2주택자의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과 1가구 3주택 이상의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을 비과세로에서 14% 세율의 분리과세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유예시켰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전월세 확정 일자 자료 141만 1396건 가운데 월세 임대인은 38만 7878명으로 월세 임대인의 96.8%가 월세 임대의 연 2천만 원 이하였다. 전문가들은 14% 세율 분리과세로 인해 세금은 크지 않지만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원룸 다세대 다가구 보유자의 심적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인 가구 증가, 낮은 예금금리,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다가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까지 더해져 임대사업에 유리한 소형주택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급쟁이들도 임대사업을 꿈꾼다. 노후 안정과 물가 상승으로 월급만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안전한 소액 투자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꿈꾸는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직장인들의 경미학원에 다니면서 경매를 배우거나 온라인 동호회를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말마다 부동산 현지 답사를 다니면서 경매에 나온 물건과 주변 지역을 살펴보는 등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권리 분석을 한 후 임장 활동을 통해 매입 예상 물건과 주변 시세를 파악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면 미처 알지 못하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주변 시세를 통해 수익률을 가늠할 수 있다. 실제로 거주자 파악과 교통 여건 등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다. 낮은 예금 금리, 월세 거래의 비중이 증가, 임대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커지면서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나홀로 아파트, 저층으로 임대수익을 극대화하라. 전월세 대란으로 그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던 부동산 시대에 햇빛이 들게 만들었다. 대표적 사례가 나홀로 아파트 또는 저층 아파트다. 나홀로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많이 들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 또한 1층에 있는 저층의 경우 방범에 취약하여 조망권이 나쁘고 소음이 심하고 새생활 보호가 안 되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러한 물건들은 일반인들이 가치를 못 느껴 싸게 거래되거나 항공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급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싼 임대료 등의 장점으로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가치도 높아진다. 고소득 임대사업자를 꿈꿔라. 국세청이 발표한 2015년 전국 임대사업자 신고 인원 수입 금액 분석 결과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10억 원 넘는 사람은 총 84명이었다. 이들의 수입은 모두 1,884억 600만 원에 달하고 1인당 평균 22억 4,292만 원의 임대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 임대사업자 가운데 60명은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들은 전체 임대수익의 1,272억 7,900만 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10억 원 초과 임대수익자 84명이 벌어들인 수입의 67.5%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주택 임대소득이 10억 원 넘긴 사업자는 총 18명으로 이들은 주택 임대로 번 돈은 모두 414억 7,800만 원이었다. 1인당 약 23억 원의 번셈이다. 경기도에 사는 10억 원 이상 고소득 임대사업자 36명은 모두 661억 2,200만 원을 벌어 1인당 평균 18억 3,6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인천은 10억 원 초과 주택 임대사업자가 6명으로 1인당 평균 32억 8천만 원을 벌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평균 수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였다. 대구의 경우 3명의 주택 임대사업자가 190억 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1인당 평균 63억 3,700만 원을 벌었다. 부산의 경우 6명이 152억 7,300만 원의 수익을 거둬 1인당 평균 수입이 25억 4,550만 원에 달했다. 충북 10억 원 초과
주택 임대사업자 2명 총 46억 원, 울산 2명 26억 9,6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얻었다. 한편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는 총 14만 2,936명이며 연 임대 수익은 2천만 원 이하는 11만 4,456명, 5천만 원 이하는 1만 9,042명, 1억 원 이하는 6,527명, 5억 원 이하는 2,210명, 10억 원 이하는 87명, 10억 원 초과는 84명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주택 임대를 통해 소득이 거의 노출되지 않아 세원 포착이 안 되었다. 그러나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주택 임대 사업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은 대거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 분석이 된다. 조세 특례 제한법 규정을 보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세 채 이상 4년 이상 임대한 경우 2016년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30% 감면된다. 이 제도는 개정세법을 통해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